이야기는 2000년대 서울의 유명한 원룸촌 사고 물건에서 있었던 실화이다. 내 친구 영호는 어렸을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며 쌍둥이 형제라고 할 정도로 친한 녀석이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까지도 같은 학교를 나올 정도로 우리 둘은 항상 복선도 잘 맞았고 정말이지 전생의 부부였었나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잘 맞는 녀석이다. 그렇게 우리는 수능을 보고 나는 S대를, 영호는 Y대를 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학과 집까지의 거리는 서울에서 끝에서 끝이었기에 학교 잘 다닐 수 있으려나 할 정도로 걱정부터 앞섰다. 영호네 집은 풍족한 편이었기에 부모님의 지원 아래 자식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며 넓고 좋은 방을 학교 근처에 얻어주게 된다. 나는 그저 영호가 부러울 따름이었고 집과 학교까지의 거리 통학은 정말이지 하루가 다르게 지옥철의 맛을 보며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다 어쩌다 영호네 자취방을 놀러가서 하루라도 잘 수 있는 날이면 정말이지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였었다. 녀석의 자취방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심플하게 유지한 상태였다. 하지만 묘하게도 방 안에는 햇빛도 잘 들어차지 않고 방 분위기 자체는 냉랭해 보이며 봄인데도 한기가 유달리 감돌았다. 처음에는 전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고 아직 봄이고 햇빛이 잘 들어차지 않아서 그런 거겠거니 하고 신경도 안 썼었다. 영호하고 나하고는 서로 간의 학교도 거리상으로 엄청 가까이 있어서 그렇게 영혼에서 잠을 자면 통학하기가 엄청 편했다. 영호도 혼자 있는 것보다 그래도 나랑 떠들 수 있고 친한 친구랑 같이 있는 게 녀석도 즐겁고 나도 좋으니 자주 오고 자고 가라고 했다. 나 역시도 영호하고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 부담 없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주 놀러 가게 된다. 나로서는 영호랑 있으면 그냥 지옥철로 통학을 안 한다는 해방감이 정말로 컸었다. 그렇게 영호가 이사한 지 한 달 조금 안 됐을 무렵 영호가 뜬금없이 조심스럽게 나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철미나 며칠 전부터 욕조에 물 받아놓고 몸을 담그고 있으면 어깨 쪽으로 머리카락 마찰이 느껴져. 나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의아해하며 말했다. 영호는 욕조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고 있으면 소름 돋는 마찰이 며칠 전부터 느껴진다고 진지하게 말을 했다. 그러면서 따뜻해야 할 욕실에 한기마저 느껴진다고 말을 이어나갔다. 나는 녀석이 진중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내가 요즘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냐며 안심의 말을 건넸지만 영호는 그런 말에도 초조해하는 얼굴이었다. 그렇게 영호를 안심시키고 화제의 말들을 이어나가며 이내 늦은 밤 우리들은 잠자리에 들게 됐다. 하지만 그날 확실히 나도 잠을 자면서 이상한 기운을 제대로 느끼게 된다. 잠을 자는 사이 쌓은 한기가 돌며 이곳저곳이 가려운 것이었다. 나는 잠결에 간지러워 이곳저곳 긁어대며 무슨 벌레가 기어다니는 건가 생각했고 봄 이불을 들춰보게 된다. 그런데 이불 안에 검은 사람 형상의 음영 같은 것을 느꼈고 나는 순간 깜짝 놀라 뭐야 이거 라고 소리 질렀다. 그와 동시에 영호가 뭔 일인가 싶어 일어나 불을 켰지만 이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영호는 나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고 나는 영호가 불안해할까봐 그냥 안 좋은 꿈을 꿨다고 하고 안심을 시켰다. 하지만 그때 영호에게 말을 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영호네 집에서 잠을 자고 나면 몸이 엄청 무거웠고 뭐에 눌린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영호 역시 날이 갈수록 눈이 퀭해지며 생기가 없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됐다. 나는 집에서 다닐 때보다 이상할이 많지 피로함을 더욱더 느껴 영호네 집에서 잘 자지 않게 됐다. 그리고 그때 이불 속에서의 그것은 잘못 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영호네 집에서 자기가 조금 꺼려졌다. 하지만 친한 친구이다 보니 영호가 걱정이 되어 잠은 그전보단 덜 자게 됐지만 영호네 집은 자주 방문을 하게 된다. 그러다 어느 날 영호네 집을 방문한 날
일이 터지고 말았다. 그날은 영호를 만나지 못해 맥주를 사들고 집으로 찾아갔다. 집 근처에 도착해서 영호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는 것이었다. 방 안에는 불이 켜져 있고 욕실에도 불이 켜져 있는데 이상하다 싶어 올라가 봤다. 현관문 도어를 돌리니 문고리가 자연스럽게 돌아갔고 나는 그렇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방 안에는 영호가 없었고 욕실에서 물소리들만 들려오는 것이다. 나는 불안한 생각에 밖에서 영호를 다급히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고 혹시나 싶어 욕실 문을 열었다. 불안한 마음은 적중을 했고 영호는 욕조 속에 틀어박혀 그대로 둥둥 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 황급히 영호를 건져냈고 119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렸다. 그와 동시에 까르르륵 하는 소리가 욕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친한 친구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어쭙자는 심폐소생술을 다급하게 했다.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다행히도 영호가 먹었던 물을 뱉어내며 숨을 텄다. 그와 동시에 119 구급대가 와서 병원으로 같이 가게 됐다. 병원에서 처치를 했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좀만 늦었어도 영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뻔했단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고지어 연락했던 영호 부모님들도 오셨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이 되며 조용히 넘어가는 듯했지만 영호가 바로 회복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무서운 사실을 이야기해준다. 그날 사고가 있던 날 평상시대로 욕조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갑자기 쎄한 한기와 함께 심한 빈혈 증상을 느끼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단다. 그런데 위에서 웬 여자가 서서 두 발로 자기 어깨를 밟고 서 있더란다. 영호는 중압감에 의해 그대로 욕조 속으로 잠기게 됐고 정신을 잃었다고 한다. 중압감이라기보단 그 순간의 위압감이 아마도 맞을 것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을 말을 하는 영호. 자기는 헛것을 본 것도 아니고 죽을 뻔한 상황이었기에 그 방이 문제가 있는 방이라고 직감을 하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모르는 척하고 수소문했어. 그 방의 사연을 동네 어르신께 겨우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몇 년 전에 그 방에 여대생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여대생은 너무나도 사랑했던 10살 많은 유부남과 내연관계였고 끝내 정부인에게 걸리고 말았다고 한다. 유부남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정을 택했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여대생을 가차없이 버리고 만다. 정신적 충격과 배신으로 인해 여대생은 원한을 품은 채 욕실에서 손목을 긋고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한다. 그 후 그 방에서는 이상 현상들이 자주 벌어졌고 그 소문은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알게 됐다고 한다. 사연을 잘 모르는 타지 사람들이 이사 왔다가 얼마 못 버티고 귀신이 나오는 것에 다들 혼비백산 도망쳤다고 한다. 그런 곳을 영호가 이사 왔던 것이었다. 그걸 알게 된 영호 역시 돈도 필요 없다며 도망가다시피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같은 동네 본가에서 지옥철을 타고 통학하며 각각 서강대와 연세대를 무사히 졸업하게 됐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